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1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바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목소리가 제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그리고 이제 시황 차트 보고요, 그리고 Q&A를 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면 현재 이제 1138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어제와 이제 크게 변화된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제가 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새벽에 금리 인하 발표가 있을 것이고, 금리 인하를 0.25%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파월 의장이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시장이 원하는 그런 발언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은 하락으로, 반대급부로 비트코인을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면서,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상승, 알트코인들은 좀 쉬면서 도미넌스는 다시 이제 재차 반등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보시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빠졌다가 올랐습니다. 올라서 약간 상승한 상태로 이제 끝이 났고, 비트코인은 뭐 별 움직임은 없었어요. 별 움직임은 없었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저는 지금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보면 지금 이제 주황색 이 테더가 지난번 이 차트에서 지금 지난번 고점 근처에서 계속해서 이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테더 발행이 이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와야지 이제 비트코인도 저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일봉에서 먼저 보면 이 120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삼각수렴 아래로 이탈돼서 지금 이제 이 추세선 하나 더 그렸는데, 이 추세선이 그리는 큰 삼각수렴을 본다라고 하면 좀 자세하게 이제 볼게요. 4시간 봉에서 이렇게 이제 꼭지점이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 21시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때까지 추가적으로 좀 더 끝까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방향성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2017년도 이제 1-1한과 엊그저께 이제 2012년도 13년도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림 자체가 이제 2017년도 1-1한이 아니라 2013년도 그와 같은 그림으로 진행될 확률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주봉에서 지금 이제 그 20주선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평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제공해주는 이평선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50주선이어도 똑같이 20주선 50주선이어도 그림 자체가 약간 다른데, 이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시면 20주선이 옛날에는 이렇게 이 상승 채널을 따라서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주선이 이렇게 옆으로 눕고 있습니다. 옆으로 눕고 있고, 이 옆으로 눕는 이 그림이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옆으로 눕다가,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눕다가 20주선 지지받고 비트코인이 급등을 해줍니다. 주봉에서 급등을 해주면서 바로 이제 그 다음 주에 넘어가 줘요. 그 다음 주에 양봉 만들어주면서 넘어가 줬습니다. 한 주 쉬고 7월 24일에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다시 양봉 만들면서 전고점 13,900달러 지금 13,900달러고요. 이때 당시는 2,950달러 이 라인을 돌파해 주면서 이렇게 땡겨줬습니다. 다시 20주평선을 땡겨줬는데, 지금은 보시면 지난주 일단 한 주 양봉 만들고 지난주 이렇게 도지 형태로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장대 양봉으로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번 주가 마감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기다려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20주평선 올라와 주고 양봉 만들어 주고요. 주봉에서 양봉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눕게 되면, 이때처럼 이제 바로 넘어가 주면 이와 같이 20주 이평선을 당겨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올라와 준 이후에 다시 옆으로 눕게 되면 2017년도 패턴이 아니라 2012년도 이와 같은 형태로 여기서 올라와 주고 20주평선 지지해주고 올라와 준 이후에 옆으로 눕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 각도 자체가 지금 보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확정 질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장대 양봉 만들어주고 다음 주에 바로 13,900달러를 돌파해서 넘어가 주게 되면, 그때는 다시 2017년도 1-1한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13,900달러를 넘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횡보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2012년도 13년도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제 한 달 정도 비트코인의 흐름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1-1안인지 아니면 2013년도 이 패턴인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뭐 시총 차트는 비트코인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뭐 크게 변화된 모습은 없습니다. 현재 이제 2,600억 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2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이렇게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아예 껴있는 이런 상태로 거의 이제 20일을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시총 차트도 이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2012년도에도 20주선 닫고 일단은 반등을 해줬습니다. 반등을 해서 올라와 준 이후에 이제 옆으로 눕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면 우선 이제 비트코인도 이번 주에는 올라와서 주봉상 양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총도 올라와서 다시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시총 보고 다음으로 알트 시총 볼게요. 알트 시총은 지금 50주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50일 이평선 죄송합니다. 50일 이평선에 안착을 해줬고 지금 장기 이평선인 200일 이평선 이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200일 이평선 저항 맞고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 사이에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 지금 장기 이평선인 120일, 200일 그리고 360일 이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정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15일과 죄송합니다. 20일과 50일 20일과 50일이 다시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와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알트 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 지금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밑에 있는 이 단기 이평선을 이렇게 계단 형태로 점점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을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이 장기 이평선 위로 단기 이평선인 20일과 50일이 올라와서 안착해 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아마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크게 이제 펌핑하는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 2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을 이 2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비트맥스를 볼 건데 잠깐만요. 비트맥스는 큰 변화는 아까 오전에 제가 체크했을 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숏 물량이 약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뭐 금액 자체가 크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은 아직까지 이제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도미너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너스 현재 69.84고요. 제가 이제 어제 설명을 이제 뭐라고 드렸냐면 우선 20일과 50일을 깨고 내려온다. 깨고 내려오고 120일 이평선까지는 닿지 않을 거고 12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 사이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 반등 나오는 위치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진행됐던 이 상승 채널의 중심 지금 지워졌는데요. 그려볼게요. 이 상승 채널의 중심선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 중심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69.1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약간 반등한 69.8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20일과 50일이 우선 데드크로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도미너스 차트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다시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와 주면서 알트코인도 이제 같이 따라서 뭐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상승분만큼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도미너스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오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는 20일과 50일을 데드 크로스 만들어줬다가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꺾여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주봉 차트에서 MACD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봉 차트에서 이제 MACD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음전환 되기 직전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봉에서 이번에 이제 음전환 된다라고 하면 이때처럼 크게 하락해서 다시 이제 MACD가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때까지 도미너스는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도미너스 차트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17년 리플 달러 차트에서 3월 15일경 채널 하단에서 단 15일 만에 채널 중심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랠리에서도 채널 하단에서 채널 중심 3달러 부근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제 이제 금은동님이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차트에서 리플 차트에서 봤을 때요. 지금 이야기 코인 참수님이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채널 바닥에서 이렇게 채널 상단부까지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15거래일 만에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2주 동안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건데, 우선 이 과정이 나오려면 일봉 차트에서요.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 리플 차트가 이 장기 이평선, 지금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장기 이평선인 200일 이평선을 이 단기 이평 21일 이평선이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골든 크로스 나오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날짜부터요. 11거래일 11거래일이고, 지금 위치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리플 차트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이 장기 평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21이평선이요. 이 빨간색 21이평선하고 이 장기이평선, 이 사이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앞으로 이제 일주일이 될지 2주가 될지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21이평선이 지금 빠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1이평선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제 바로 넘어가주는, 21이평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바로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뭐 아까 이야기하셨던 뭐 15일 15거래일 안에도 이 단기 평선이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 21평선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한 차례 눌러주고 바로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때처럼 이 채널 중심까지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으로도 저는 진행이 될 수 있다. 2017년도와 같은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고점까지, 그 달러 차트에서 전고점까지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달러 인덱스 하락. 근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는 게 원화 가치 대비해서 달러가 하락한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것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지 원화 대비해서 달러가 하락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송기봉님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다. 그래서 미국 경기 하락, 주가 하락, 그리고 이제 신흥국 주가 원화 강세, 뭐 상승 이론, 이렇게 써주셨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시 동반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셨고, 잠시 뒤에 라일락님이 이제 질문해주신 내용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J님이 좋은 글을 써주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투자의 끝이 좋지 못했다면 시작부터 투자가 올바르지 못했거나 본인이 굳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투자의 끝,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번 사이클, 이번 알트코인 상승,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또 이제 비트코인 3파 상승, 그리고 다시 마지막 또 알트코인 상승까지, 이렇게 뭐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 안에 아마 저는 이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의 끝을 좋게 하려면 결국에 시작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작에서 세웠던 그 원칙을 저는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매매 전략을 쭉 세웁니다.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시장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리플이 어제 저녁까지 막 올라가다가 오늘 또 한 4, 5%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계속 그냥 매일 쉬지 않고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흔드는 과정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흔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원래 처음에 세웠던 그 매매 계획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흔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리플이 원래 마음은 리플 전고점 4,000원을 팔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막 1,000원 갔다가 500원 갔다가 다시 1,500원 갔다가 800원 갔다가 이런 흔드는 과정을 보면 사람이 이제 그 매매 원칙 세웠던 거를 깨고 중간에 이제 팔고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금액 자체가 이제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처음에 세웠던 그 매매 계획을, 매매 원칙을 그대로 이제 지켜나가는지, 그게 이제 지금 CJ님이 써주셨던 본인이 굳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의미를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처음에 여러분들이 매매 원칙 세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이제 그거대로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내가 이제 처음 세웠던 그 원칙대로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매매 전략을 바꿀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황기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실제가 되면 이미 저쪽 달세계를 다녀온 것이겠죠. 그때 또한 자신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는 말뜻을 이해하겠죠. 본의 아니게 안타깝게 어설프게 된 자칭 전문가와 달리 진정한 전문가 방장님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제 글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저도 한 번에 이제 이해는 바로 이제 못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황기현님이 써주신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실제라고 하면 뭐 진짜가 되겠죠. 진짜 실제가 된다. 진짜 존재하는 게 되면 그때는 이미 저쪽,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달세계 투더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플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10,000원에 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실제 상황이 됐을 때는 이미 그때는 투더문이 끝난 상황이다. 그래서 그때 또한 자신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저도 뭐 성경 공부를 해보진 않아서 이 내용을 이제 잘 모르긴 하지만 아마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아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는 말이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했다, 나를 증명했다라는 의미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래를 예상을 해서 뭐 이렇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실제 상황이 실제 존재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내가 이제 그 스스로 내 스스로 그 상황을 내가 증명해낸 거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라는 의미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황기현님이 이제 이 의미로 써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일락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페드에서 금리를 0.25% 인하했는데 암호화폐는 금리를 인하해야 호재인가요? 아님 인상해야 호재인가요? 아님 동결해야 호재인가요?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설명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금리 인하를 왜 하는가 라는 부분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페드에서 금리 인하를 왜 할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페드한테 야, 금리 인하를 추가 금리 인하하고 마이너스까지 그냥 금리를 계속 내려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시중에 돈을 풀지 않았을 때,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오히려 안 좋은 그런 국면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그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주식시장은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거의 채널 상단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그러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싼 영역으로 이제 가야 될 것이고, 싼 영역은 저는 이제 암호화폐, 주식시장과 반대급부에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싼 영역에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거기에 암호화폐 시장을 표기하는 그 지금 달러, 그리고 달러 가치가 어디로 이전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0으로 수렴하는 달러 가치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갈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 공급, 이게 결국에 달러 가치를 계속해서 하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게 어디로 갈 것인가? 당연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고 제로금리,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그 유동성이 결국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저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도영님이 코인 참수님이 기사 내용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네요.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지금 이제 두 개의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먼저 어제 이제 금리 인하 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배짱도 없는 파월 또 실패, 뉴욕 증시 급락. 이게 급락했다가 반등했습니다. 어제 반등을 해서 거의 약간 상승으로 이제 끝이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페드 의장이 파월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배짱도 센스도 비전도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파격적인 이제 금리 인하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제로 금리까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까지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당연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재선에 성공할 때까지 다우 지수를 계속해서 그 끝자락, 상승 끝자락에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건 알고 있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지금 만약에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꺾일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해라. 그리고 제로금리, 마이너스까지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금리가 원하는 만큼 금리 인하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을 때 시장에서 어느 타이밍에 그 추세선을 깨고 내려올지 모른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어느 타이밍에 깨고 내려올지 모르는 그런 시기라고 하면 트럼프 재선 전에도 깨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트럼프가 재선 성공할 때까지는 이 다우 지수를 끝까지 유지해 줄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리 주식시장에서 저는 빠져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다음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다음 기사는 미국 레포 시장 발작, 연준 11년 만에 유동성 풀었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 또한 그만큼 지금 저는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내용인데, 미국 초단기 자금 시장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통화 당국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금액을 얼마를 공급했냐면, 이 환매 조건부 채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RP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됩니다. 레포라고도 하고 RP라고도 하는데, 그 RP 거래를 통해 532억 달러니까 금액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1억 달러가 천억 정도 되니까요. 거의 60조에 달하는 단기 자금을 쏟아낸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이 단기 자금으로 지금 단기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유동성이 부족해서 이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60조라는 돈을 지금 공급을 해준 겁니다. 및 통화당국이 레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 11년 만에 60조를 공급을 했는데, 보통 이제 이 RP 금리가 한 2%에서 2.25%, 연금리입니다. 연금리가 2%에서 2.25% 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10%까지 뛰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RP라는 거는 이겁니다. 보통 이제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내가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 RP를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사고 현금이 있으면 그 현금 남는 돈으로 하루짜리 RP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리 2%에 해당하는 하루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돈을 놀리느니 내가 1%, 그 연금리 2%에 해당하는 하루 금리라도 받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걸 삽니다.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용했던 건데, 이렇게 샀다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또는 내가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RP를 바로 매도해서 주식을 사면 되는 건데, 지금 이 RP 자금이 금리가 이만큼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2%로는 원하는 만큼 돈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원하는 만큼 돈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자를 더 준다라고 하면서, 웃돈의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필요로 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하고 돈이 딸리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P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 SM 매니지먼트 SEC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RP 금리 급상승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자금 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높이는 한편 채권 시장을 패닉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강조를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도영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도영님 말고 한 분만 더 볼게요. 크립토시아나 님이 써주셨는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데 1비트 1이더, 그러니까 비중으로 1대1대1 비트 이더 리플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트를 일단 빼고 알트 중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더리움이나 BSV로 갈아타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더나 BSV를 선택한 이유는 리플이나 스텔라는 이미 한 차례 슈팅이 나와버렸고 다른 자발트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뭐 이건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방송하는 부분에서 크립토시아나님이 참고하셔서, 이건 제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 크립토시아나님이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뭐 리플이라든가 스텔라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는 그 전에 덜 빠졌던 겁니다. BSV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덜 빠졌던 거고, 리플은 그 전에 더 빠졌다가 올라온 거고, BSV나 비트코인 캐시는 그 전에 안 빠졌다가 덜 오른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두 개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마 그 전 날짜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아마 비슷한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리플이나 스텔라, 뭐 BSV, 비트코인 캐시 다 싸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이더도 마찬가지고 다 싼 영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서 원하는 거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도영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강남 부동산에 대해 설명하실 때 가장 배 아픈 사람, 두세 배 먹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중 한 사람이랍니다. H채널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이번 기회에 꼭 만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신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도영님은 꼭 지켜서 그 기회를,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실 거라고 이제 봅니다. 제가 어제 그 북학인님이 써주셨던 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드렸는데요. 곰과 호랑이 중에 내가 곰이 될 것이냐, 호랑이가 될 것이냐. 곰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서 그 수익을 누린 사람이고, 강남 부동산을 제가 예를 들었죠. 강남이 배밭일 때 분명히 누군가는 강남 땅 배밭이었으니까 뭐 한 평당 한 뭐 몇만 원 안 했겠죠. 뭐 10만 원 했다라고 하면 10만 원에 이제 샀을 거고요. 그래서 10만 원에 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서 내가 두세 배 먹고 팔았겠죠. 그래서 뭐 20만 원, 30만 원 이제 팔았을 겁니다. 팔고 나서 많이 먹었다. 또 어떤 사람은 10배, 단기간에 한 10배, 한 1년 만에 10배 올라서 100만 원에 팔고 나서 와 많이 먹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뭐 꼭 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강남 부동산을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한 평이 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뭐 거의 억대 단위가 되는, 한 평이 억대 단위가 되는 그와 같은 이제 가격으로 이제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누가 가장 배가 아플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예 강남 부동산에 접근조차 안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배가 아프거나,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아예 생각하기 때문에 뭐 배 아프진 않았겠지만, 지금 이제 이도영님처럼 내가 사서 이게 내 거였다가 이거를 두세 배에서 또는 10배에서 팔고 나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속이 아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들고 있었다라면, 내가 그때 이걸 안 팔았다라면 아마 그 생각이 충분히 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에서 우리는 일단 그 어제 이야기했던 다른 동물은 아니다. 곰과 호랑이 그리고 나머지 다른 동물들 중에 다른 동물은 아닌데 내가 그러면 곰이 될 거냐 호랑이가 될 거냐, 이 선택을 누가 하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선택을 잘 해서 이번 기회에 이동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곰으로 다시 곰에서 다시 사람이 되는 진짜 사람이 되는 그런 기회를 꼭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점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